질문이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어우 깜짝이야. 어우 트럭 와우. 어우 아저씨 축복받으세요. 아무튼 제가 사실은 지금 상황이었으면 이게 카메라 찍고 있는 게 되게 유익하네요. 어떻게 했으면 막 이랬을 텐데 축복받으 축복받으 너무 감사하네요. 햇빛이라고 하는 명분 삼아서 맞아요. 진지하게 또 선글라스 한번 갈아 끼는 또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햇빛 때문에 그러는 거야? 햇빛 때문에. 백미러가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오른쪽 백미러가. 저는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백미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자꾸 카메라 쳐다보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백미러를 보고 있다는 거. 대전에 말씀 전하러 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른 복장, 다른 장소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대전으로 출발했고 한 2시간 정도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먼저는 가기 전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 먹고 출발해야 되는데 저 말고 이 친구 주유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차가 비었고 이제 주유를 해보겠습니다. 주유를 하겠습니다. 시동을 끄고 지금 이제 5만원 주유하게 되었습니다. TMI. 그래도 이렇게 컨텐츠 만들고 하니까 다 나누기 힘들었던 이야기들이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주유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춥네요. 오늘 아주 많이 춥습니다. 들매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나가는 길이 항상 막혀요. 그래가지고 거의 나가는 데만 3-40분 잡아먹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래도 지방 들어가는 고속도로 타면은 뭐 이렇게 크게 막힐 일은 없어가지고 보통 제가 차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은 이제 뭐 노래를 듣거나, 노래는 자주 즐겨 듣는 편은 아니에요.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졸릴 때 많이 듣죠. 아니면 이제 제 설교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머릿속 안에서 정리해놨었던 글들이나 아니면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들을 말로 이렇게 스피치하는 연습을 계속 가는 길 내내 해요. 저는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 제가 뭐 가끔 인스타 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요,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신앙에 대한 궁금하신 거나 상담하실 영역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이제 다른 분들이에요, 다 질문하신 분들이. 근데 거의 비슷한 대답을 매 라이브 때마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영상을 고정시켜 놔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청년들이 좀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영역들을 청년들하고 저희 훈련받는 청년들에게는 자주 나눠주고 원리를 가르쳐주고 옆에서 하나하나 지도해 주는데, 이제 대외적으로 또 부르심 때문에 또 이곳이 아니라 또 뭐 일터에 가 있든지 캠퍼스에 있든지 이런 친구들에게 이걸 이렇게 끈덕지게 이렇게 진득하게 붙어서 같이 교제하거나 이럴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전하러 가도 말씀 끝나고 나면 저는 바로 이제 내려오는 일정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에서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한 대답,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만큼을 정리해서 올려놓으면 궁금해서 질문을 찾아 들어가다가 그런 질문들 앞에 서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처음에는 뭐 공식적인 채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뭐 제가 섬기는 교회 맡고 있는 게 키퍼스 처치나 아니면
다이소 열쇠. 예, 일단 공식 채널이 있고 거기 안에서 제가 충분히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이게 되게 그 사람들이 직접 궁금해하는 그 영역을 콕 집어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 그런 영역들을 조금 같이 공유하고 나누려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좋더라고요. 댓글도 이제 바로바로 이제 질문들이 올라올 때, 라이브 때는 올라오면 바로 대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기가 어렵고, 다른 질문들도 막 쌓이니까 하나에 되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대답하기 어려웠는데, 유튜브는 또 그래도 그런 게 가능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어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어요. 근데 좋은 답을 얻게 되어지는 좋은 질문은 끊임없는 질문들,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좋은 질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해야 되는데, 약간 대한민국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질문하면 약간 어떤 유교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질문하면 뭔가 그 의견에 대해서 되게 반박하는 것 같고, 권유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은 정서들이 있어서 질문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또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질문도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외국인 만나서 제일 당황해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민족 중에 또 하나잖아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싶어하고, 되나게나 뱉으면 사람들이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은 한국말만 이상하게 해도 저희가 한국말 잘하니까 잘 알아들어 주잖아요. 그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완벽하게 문장을 구사해야만 할 것 같은 이런 강박에 사로잡혀서 못 뱉어요, 영어를. 그렇게 배웠는데도.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완벽한 질문,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통해서 좋은 답을 얻고 싶은데, 그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정리도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안 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좀 좋은 답을 얻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지겠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한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20대 초중반까지의 모든 시간을 오직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이 주제로만 온갖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허락되어졌는데, 이 영역에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막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나, 그냥 믿음으로 해 이런 거 말고 진짜 실제로 어떻게 체험하고 실제가 되어지고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받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를 들면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반감을 가지고 하는 질문 있잖아요. 이걸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런 식이 있죠. 이런 식의 질문들은 되게 쓸데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정말 궁금해서 묻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건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질문하는 것들이. 저는 쓸데없는 질문이 큰일 날 뻔했어요. 깜짝이야. 트럭, 와우. 아저씨 축복받으세요. 진짜 궁금한 거는 반드시 이 질문이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고민을, 생각의 꼬리를 자꾸 물거든요. 이렇게 꼬리를 계속 물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가가요. 궁금해 하셔야 돼요. 하도 지방이 많이 다니고 막 끝에 완도, 진주, 포항, 부산 이런 데를 차로,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 안 하려고 차를 가지고 이동하다 보니까 대전 찍으니까 별로 안 멀게 느껴지네요. 4-5시간씩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멀게 느껴지네요. 어찌됐건 계속 중간중간에 영상을 기록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커피를 한 잔 사두고 왔습니다. 휴게소에 들렸다가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점심에 출발하기 전에 너무 졸렸어가지고
잠 좀 깨느라고 잠깐 휴게소에서 들려서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0km 정도 남아서 잠깐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려고 하는데, 오늘 대설특보가 내렸다네요. 대설특보. 지금 큰일 났는데. 네, 그래가지고 큰일입니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짐을 오늘 돌아가려고 했는데 짐을 하나도 안 싸왔는데 오늘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잠깐 쉬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조금 덜 돼가지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저 식사 안 한 줄 아시고 빵을 하나 주셨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휴게소 안 들리고 가려고 하다가 이거 주셔가지고 휴게소에서 잠깐 먹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전에서는 눈이 안 오고 있는데 이제 중간이 지금 폭설이 엄청 내리고 있다고 해서 오늘 무사히 귀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이 안 되면 이제 중간에 뭐 휴게소든 아니면 숙소를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혹시 상황이 바뀌면 다시 한번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50km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폭설이 내려서 잠깐 휴게소에서 멈춰서 숙소를 아무래도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도로 자체가 완전히, 차 좀만 많았으면 완전히 차가 마비됐겠는데, 차가 없을 때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밀리네요 차가. 와우, 엄청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와,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저께 결국은 못 갔습니다. 어저께 진짜 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고속도로를 한 40km, 50km로 달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오다가 멈췄습니다. 휴게소에서 1시간 정도 눈 좀 그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차들이 다 휴게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고민을 하다가 최대한 가고 싶은 데서 눈 조금 그치면 또 출발했다가 또 휴게소 들렀다가 이렇게 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방을 급하게 막 그냥 하나 방 잡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국이 인프라가 그게 잘 돼 있어가지고 모텔이라든지 아니면 여관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강의를 막 돌아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 해주셨었어요. 예전에 선배님들이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데 이제 또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이제 보면 마음이 아픈 거죠, 선배님들. 그래서 후배들을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이렇게 뭐 여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제가 막내급이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의 계속 사역자들 중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한동안 막내급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이 교제하다가 어떻게 다니냐, 그래서 저는 주로 혼자 다닙니다. 왜냐면 또 저희 안에 사역자들이 있긴 한데, 저희 사역자분들이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자 또 자기의 비전과 또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운전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이런 게 되게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막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혼자 다닙니다. 그래서 혼자 다닐 땐 조심해라, 그리고 꼭 이렇게 유혹 받을 수 있다, 상대 봐가면서 만져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성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좀 철저하게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이라고 하는 영역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이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킨 약속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이성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이성하고는
스킨십을 악수 외에는 하지 않는다. 뭐 가족들을 제외하고겠죠. 이제 뭐 아내하고 뭐 악수 외에는 하지 않지는 않는데 악수 외에는 안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악수 외에는 어떤 스킨십도 하지 않는 거. 근데 제가 이걸 허용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딱 한 번 제가 저희 공동체 훈련받던 지체들이 수료할 때는 이성이건 동성이건 안아줘요. 이렇게 한 번씩. 네, 그래서 꼭 이렇게 축하하고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거 외에는 제가 악수 외에 스킨십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안 했죠. 이건 뭐 제가 잘 지킬 수 있어서라기보다는 상황을 일부러 지킬 실력도 안 되면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좀 그런 원칙들을 정해서 제가 이제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운전할 때, 자동차 운전할 때 조수석 쪽에는 제 아내 혹은 가족들, 이성은 절대 조수석에 태우지 않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조수석 쪽엔 태우지 않아요. 왜냐면 아내나 아니면 가족들 외에는 태우지 않는 거, 이런 원칙들이 있고, 제가 또 원칙 중 하나가 사진 찍을 때 왜 사진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겠는데 써먹을 때도 없는데 가끔 이제 사진을 찍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럴 때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할 때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이성만 있을 때는, 이성 단둘이 하거나 혹은 이성만 있을 때는 절대 사진을 찍지 않아요. 남자가 같이 껴 있어야 돼요. 저희 지체들이 가끔 이제 제가 그런 원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저희 간사들 중에 형제들은 제가 사진 찍자 그럴 때 저한테 자매들밖에 없을 때도 그때는 같이 찍어줘요. 네. 그렇게 이제 좀 원칙들을 좀 분명히 하는데도 뭐 유혹이야, 뭐 어느 때나 찾아 들어오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걸 지킬 실력이 없는 자꾸 상황을 연출하면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강의 이렇게 연합 수련회나 이런 이렇게 캠프 수련회 같은 거 하면 강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겹쳐요. 이제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겹치면은 목사님들 만나고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있는데, 교제할 때 제가 해주시는 얘기가 있어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제 호텔로 가라. 모텔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좀 음란한 또 곳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진짜 쉽지 않다. 자기도 처음에 그랬는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다른 부분은 되게 경청해서 듣고 잘 하려고 조언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호텔 비용이랑 모텔 비용이랑 거의 한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제가 보통 들어가는 시간대가 운전하고 한껏 집으로 올라다가 하는 시간대가 보통 한 12시? 1시쯤이에요. 근데 호텔은 또 체크아웃이 10시, 9시, 10시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 숙박업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씻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다음날 연결해서 다음 일정이 있거나 이럴 때는 씻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씻을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의 상황을 조금 활용하려면 숙박업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호텔, 그냥 이제 저희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한 번 묵으면 6만원에서 10만원 넘어가는 건 다반사예요. 물론 그 이상 넘어가는 건 묵어본 적도 없지만, 이거면은 제가 아무리 싼 모텔을 찾으면 한 3만원 돈 할인받으면 28,000원 정도로 묵을 수 있거든요. 여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좀 저렴한 데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제 그 남은 돈으로 식비라도 더 내면 지체도 이걸로 커피라도 한 잔 더 사주면 같이 뭐라도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호텔 예약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모텔로 많이 쫓아다녀요. 호텔 같은 모텔도 많이 있고 잘 찾으면. 근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놓잖아요. 모텔이 시뻘겋고 조명이 방음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고달프긴 하죠. 피곤하고 그래서 모텔 가면 이렇게 잠을 잘 늦게 들어요. 쉽지 않고 늦게 들고 자다가 예를 들면 TV로 이렇게 틀 수 있는 거 있으면 기독교 방송이라도 좀 보고 싶은데
기독교 방송이 맨날 설교만 나오니까 이게 뭐랄까 막 성가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기독교 방송도 저는 좀 예능이나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 사는 것 좀 이게 종종 공개할 텐데 되게 재밌거든요. 사실은 어떤 믿음으로 막 순종하고 이렇게 달려나가는 거를 찾으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이제 아쉬워요. 좀 기독교 방송은 약간 재미없고 막 딱딱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 올드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믿음을 순종하는 거 되게 재밌는데 저희가 사역자가 꽤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단체가 이렇게 6년 됐는데 6년 된 단체치고는 사역자들이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도 젊은 층이고 그리고 또 희한하게 저희 공동체 특징이 다음 브이로그 때 나누는데요. 형제들이 많아요. 형제들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만약 질서가 제대로 안 잡히면요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진압하는 장면을 이제 브이로그로 제가 어떻게 형제들의 반란을 제압하는지 단체로 달려들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형제들 빠져가지고 막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무기를 좀 소지하고 있는데 못 먹지 않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 못 먹지 않습니다. 네, 잘 먹고요. 엄청 먹어요. 근데 잘 먹는데도 엄청 먹어갖고 늘 모자라게 느껴지는 그런 거죠. 빵을 하나 싸주시면요 제 것만 싸주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 식구들 주라고 빵을 이렇게 이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싸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오면 괜히 들어가는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어제도 빵 싸주셔가지고 그 빵 들고 왔는데 엄청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 단체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어요.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간식이나 달달한 게 너무 땡기는데 한참 제가 막 17살 때 이후에 헌신했으니까 달달한 게 땡기는데 막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간식이나 이런 게. 그래갖고 제가 그때 믹스 커피 이렇게 타먹은 거 있잖아요. 커피 알갱이 그 다음에 프리마 설탕 이렇게 있는데요. 커피만 빼고 프리마하고 설탕만 넣으면 전지분유 맛이 나요. 전지분유 맛. 그래서 전지분유처럼 해서 막 하루에 7잔씩 먹고 살이 막 이렇게 쪘었거든요. 막 달달한 게 너무 땡기니까 그때 제가 기억이 있어서 강사 이제 말씀 전하러 가면은 이건 좀 창피한 건데 왜 저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강사 대기실에 가면요 간식 같은 걸 세팅해놔요. 이제 그냥 가면은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주섬주섬 이렇게 챙겨 이렇게 좀 와서 뿌리고 이렇게 주려고. 근데 그런 거 챙겨오면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챙기게 되더라고요. 다른 복리후생은 못해도 이런 건 좀 하자, 이런 건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늘 모자라지만 이제 왜냐면 워낙 혈기왕성한 시기에 주님 달려가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굶기지만 마세요. 그래서 주님 채워주시는 거 경험하고 놀라워요. 주님 살아 계신 거 경험하고 재밌어요. 이런 거 막 엄청 재밌어요.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여보세요? 여보? 진이야. 아빠 지금 문 앞에 있지롱. 지금 막 도착했지롱. 진이 어디에요? 아빠 지금 집 앞에 도착했어요. 어디니 너? 아빠 보고 싶었어요? 응. 뭐하고 말 잘 듣고 놀고 있었어요? 응. 그랬구나. 아빠 들어갈게요. 응. 네, 이따 봐요. 응. I love you. 알겠어. 들어갈게. 응. 피로가 좀 풀립니다. 아무튼 잘 도착했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또 일상을 좀 공유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